자, 우리가 이제 애노테이션 이제 예제에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든 게 애노테이션 직접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애노테이션 작성한 부분 이렇게 이제 다시 보시면은 자, 애노테이션 프린트 애노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애노테이션을 작성을 했죠. 그 이클립스에서 그 우클릭해서 뉴 들어가 보시면 애노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애노테이션 이름을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애노테이션 이름을 주고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퍼블릭 다음에 add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애노테이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면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 이제 교재 자료에는 이 부분이 임포트 부분이 다 빠져 있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뭐 설명도 없이 그냥 빼놓고 그죠? 직접 해보면 안 돼요. 빨간색 뜨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들었습니다. 임포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고 우리 단축키 실제 이제 필요한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서 불러온다. 자, 임포트 명령을 써야 되는데 경로를 내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고 그죠? 다 찾아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O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 본문에 아래쪽에 사용된 클래스의 그 경로 패키지 경로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면서요 임포트 문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타겟 다음에 리텐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자, 애노테이션을 만들면서 또 애노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노테이션 타겟과 리텐션 애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터 애노테이션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애노테이션에 어떤 이제 그 적용 범위와 대상 적용 대상과 요거를 이제 어느 때까지 유지를 하겠는지 유지를 뭐 소스 단의 애노테이션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클래스 단까지 유지하겠다. 그러면 뭐 그 실행 런타임이라고 하죠. 시간을 유지하겠다. 근데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실제 그 클래스 정보를 요 리플렉션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런타임 요 지금 그 리텐션 폴리시 해서 요 이제 열거 상수에 런타임으로 지정해 줬을 때만 이제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을 작성을 할 때 이 애노테이션에 어떤 값을 던져주고 그 값이 실제 이제 여기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엘리먼트라고 지금 부르는 이 부분에 이제 저장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밸류라는 이제 그 엘리먼트는 기본 엘리먼트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 애노테이션을 코드에 붙일 때 매개 변수 값처럼 이렇게 소갈열에 요 엘리먼트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만 그냥 주면 그냥 밸류 값으로 바로 들어가요. 근데 요 밸류라는 이름을 가진 기본 엘리먼트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다른 엘리먼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외의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값을 할당을 해줄 때 자, 여기 이제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넘버 엘리먼트 값은 자 20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값을 던져 주는 거죠. 여기 넘버 엘리먼트에 20을 전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을 다 갖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값도 이게 이제 애노테이션 사용할 때 던져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디폴트 값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키워드로 디폴트라는 것을 뒤에다가 요 엘리먼트명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제 이제 기본 값을 뭐 그 리터럴 값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애노테이션 호출할 때 뒤에 전달되는 값이 없으면 요 기본 값을 이 엘리먼트들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만든 애노테이션을 실제 이제 자바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는 클래스인데 이 서비스라는 클래스에 메소드 3개를 만들고요. 각각의 메소드에 요 애노테이션을 지금 이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그 메소드명 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든 골뱅이 S로 시작하는 프린트 애노테이션 우리가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요 애노테이션 아래에 있는 요 메소드에 애노테이션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특정 메소드에 애노테이션을 적용하겠다 하면 내가 적용할 애노테이션을 메소드 적용할 메소드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 위치도 중요하죠. 코드 작성할 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소드 1부터 3까지는 다 메소드죠. 실제 이제 애노테이션을 적용하는 대상들이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결정을 해주냐? 애노테이션을 만들 때, 프린터 애노테이션을 만들어줄 때, 요 이제 타겟이라는, 요 애노테이션에서 엘리먼트 타입, 열거상수 값 중에 메소드라고 넣어줬죠.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메소드도 있고, 필드도 있고, 여러 개 넣어주겠다 하면 쉼표화해서요. 요거는 앞에서 설명 안 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요 중괄로, 여기 안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 타겟을 뭐, 메소드에서도 넣어주고, 엘리먼트 타입 해서 점 한 다음에 그래서 메소드 필드도 한번 해볼까요? 필드 FIELD 아이고 필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 대상을 하나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먼트 타입 메소드 상수, 엘리먼트 타입 필드 상수로 해 놓으시면 여기 서비스는 지금 메소드에서만 적용되지만 필드가 있으면 필드에도 애노테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든 요 애노테이션.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요 뒤에 거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대상을 여러 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애노테이션은 자 메소드에 정해 주고 필드에 정해 주고 뭐 생성대에 지정해 주겠다 하면 대상으로 쓰겠다 하면 여기다가 쉼표를 구분해서 열거상수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예제에서는 메소드에 대해서 요 프린트 애노테이션 우리가 만든 것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메소드에 적용하는데 자, 요 표기하는 거 보면 골뱅이 다음에 애노테이션 이름이 나옵니다. 골뱅이 다음에 애노테이션 이름인데 애노테이션 이름 뒤에 소갈로가 없어요. 요거는 매개 변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메소드 배울 때 매개 변수 던져줄 때 소갈로 안에 뭔가 넣어주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뒤에 갈로가 없다는 얘기는요. 예, 요 그 애노테이션 내에 엘리먼트에 값 전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요 애노테이션에 요 엘리먼트 밸류와 넘버에 요 디폴트 값이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자, 그다음 이제 애노테이션 적용하는 것은 값을 하나만 던져줬죠. 값만. 예. 애노테이션 안에 있는 엘리먼트 명은 뭐 요 그다음에 리터럴 값 이게 아니라 요 밑에 것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리터럴 값만 하나 딱 던져주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는 value라는 기본 엘리먼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value라는 기본 엘리먼트를 쓸 때만 이런 식으로 값 하나만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값을 여러 개를 여기 지금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여러 개를 던져줄 때는 이렇게 약식으로 쓸 수가 없고요. value 엘리먼트 그러니까 기본 엘리먼트라도 이렇게 value라는 이름을 주고요. 대입연산자와 이 엘리먼트 값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넘버는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먼트 이름과 값 이런 식으로 자 엘리먼트명 대입연산자 엘리먼트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형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뭐 설명을 한 번 더 봤고요. 자,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그 서비스라는 이제 클래스에 적용된 이 애노테이션 정보를 이제 읽어서 뭐 처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린트 애노테이션 이그젬플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게 뭐 예. 보시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자, 이 서비스라는 요 클래스에 클래스 요 그 필드죠. 필드에 get declared method라는 그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get declared method라는 게
이 서비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이제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고요.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메소드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메소드 타입의 배열로 받은 거죠.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declared 메소드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배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메소드들이 여기 객체가 여기 다 들어가서 이제 저장이 되면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요 배열 안에 있는 메소드 객체를 하나씩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요 메소드 타입의 메소드라는 요 변수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소드 객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자 포문을 돌고 그 다음에 다시 포문 블럭 마지막 닫는 블럭까지 실행한 다음에 다시 포문은 확장된 포문이죠. 올라와서 그 다음 배열의 첫 번째 이제 읽어갔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메소드 객체를 읽어서 또 메소드 타입의 메소드 요 변수에다가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declared message라는 배열에 있는 메소드를 다 읽을 동안 이 포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더 이상 읽어낼 수 있는 게 없다. 배열에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마지막 건까지 다 읽어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읽어낼 게 없기 때문에 포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메소드 개수만큼 포문이 돌겠네요, 그죠? 메소드 개수만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클래스에 메소드 1, 2, 3이 있죠. 메소드 1, 2, 3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이제 세 번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요 메소드라는 객체에 자, is annotation present라고 해서 요 그 is로 시작하는 게 getter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그죠? getter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떤 값을 가져오냐면 불리언 타입의 값을 가져오는데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져와요. 근데 요 annotation present라는 is annotation present라는 거는 요 괄호 안에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요 print annotation 이 annotation이 요 메소드에 요 배열의 첫 번째 메소드 요놈 되겠죠. 요놈 요거 여기에 요 print annotation이 적용이 됐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annotation이 적용이 됐으면 요 if 자 요 전체 결과가 이제 true. 자, is 메소드 이제 is annotation present 결과가 true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코드가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길어서 조금 일단은 뭐 자료 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if 조건문에서 자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뭘 하냐? 자, 요 메소드 .get annotation에서 실제 요 메소드에 적용되어 있는 annotation 객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 print annotation 타입의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 print annotation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 그 print annotation 객체를 가져와서 첫 번째, 자, 이제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조금 소스 코드를 좀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뭘 했느냐? 메소드 이름을 출력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 시스템 출력문이죠. system.out.println 해서 요거 이제 앞에 지금 그 괄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괄호를 넣어놨네요.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해서 method.getName이라고. 자, 메소드 객체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getName. 자, 가져와서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출력이 돼 메소드 이름이 출력이 되도록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구분선 출력이 됐습니다. 구분선 출력. 그래서 일단 메소드 이름이 요렇게 이제 메소드 배열에 들어있는 메소드 하나를 객체를 가져와서
예, 요 지금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면 프린트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면 일단 메소드 이름을 찍고 현재 메소드 요 객체의 이름을 찍고 get 메소드가 이 메소드 객체의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메소드 객체 이름이 뭐지? 라고 하시는데 여기 딴 거 아니고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메소드 이름이잖아요.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 요게 메소드 이름이죠. 자,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분선을 출력을 하는데 자, 이 구분선 출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서비스 쪽에 소스에 이제 그 애노테이션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포문 방문문이 들어가는데 자, 포 방문문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이제 인티저 타입의 i라는 카운터 변수값을 0값 0으로 해주고요. 자, i가 조건이죠. i가 프린트 애노테이션 애노테이션의 value 아이고 value value 자 프린트 애노테이션 value 프린터 애노테이션 프린트 print annotation value 그래서 for i가 프린트 value가 아니고 넘버네요. 죄송. 넘버. 자, 넘버죠, 넘버. 넘버. value는 스트링 타입이고 넘버가 인티저 타입이죠.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value라고 해서 이 애노테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메소드 요 메소드 처음에 읽은 이 메소드 객체의 애노테이션의 넘버 파라미터 그 넘버 엘리먼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값만큼 포문을 반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반복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처리를 하냐면 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반복문 안에 자 system.out.println 해서요. 자 프린트 애노테이션에 자 value 엘리먼트 문자열이죠. value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입니다. value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프린터 ln이 아니고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한 줄에 포문을 반복하면서 요 프린트 애노테이션의 넘버 엘리먼트 값 보다 작을 동안 i가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한번 반복할 때마다 요 프린트 애노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value 엘리먼트 문자열이죠. value는 요거 스트링 타입이었습니다. 문자열을 가져와서 출력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애노테이션 점 value라는 요게 지금 이제 요거는 꼭 뭐 메소드처럼도 생겼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애노테이션 네 이제 그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고 그래서 value 값을 가져와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문이 돌면서 요 횟수만큼 요 value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찍고요. 가로선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찍었으면 자 system.out.println에서 자 빈줄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try 요거 예외 처리하는 거는 따로 뒤에 또 챕터 나온 거예요. try catch 문을 사용해서 exception 타입의 자 뭐 기본 저걸 이제 try 이제 블락 안에 자 메소드 호출이라고 해서 자 뭘 실행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자 메소드
라는 게 요 위에 이제 상단을 보시면 배열에서 메소드 객체를 하나 요 메소드 타입의 메소드 변수에다가 예, 저장을 했죠. 그래서 그 해당 메소드의 예, invok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 메소드 객체의 invoke. 예, 그래서 요 invoke 이제 안에 객체를 넣어주는데 이때 예, 요 메소드 객체를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다가 예, 넣어주는 거죠. 서비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 메소드 객체는 배열에 있는 예, 여기 배열에 있는 declared 메소드 안에 있는 배열에 있는 첫 번째로 읽어간 요 메소드 객체 예, 메소드를 실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객체의 메소드를 이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try 캐치문에서 예, 여기 이제 캐치문에는 그냥 비워놨죠. exception 발생하면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system.out.print ln 해서 자 빈줄 예, 요거 이제 실행한 다음에 예, 빈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소스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일단 제 전체 여기 그림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중괄로 열고 닫고 블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요 메인 메소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인이고 여기가 메인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가 메인 끝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 끝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죠? 자, 포블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if 자, 요 if 여기서 문제 if 문인데 요 if가 else 문이 없는 단순 if 문이죠. i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대부분 코드가 요 if 블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if 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nd of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소스가 길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짧게 봐도 상관없는데 제가 같은 또 길게 또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는 확대 이렇게 하면 밑에 게 안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이렇게 주석 처리하셔가지고 어느 블럭 이게 이제 끝인지 이렇게 하셔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코드가 요 if 예, 여기서 여기까지죠. 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get declared message 해서 서비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들을 다 배열에 넣어 놓고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객체 중에 이제 메소드를 하나씩 꺼내서 메소드 객체를 하나씩 꺼내서 요 메소드 객체가 지금 annotation, 프린트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한 후에 annotation이 적용되어 있는 메소드면 이 메소드에 대해서 요 메소드 이름을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처리하기 전에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는 거죠. 확인해서 해당 메소드에 적용되어 있는 애노테이션 객체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print annotation, 예. 그래서 get annotation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에 print annotation이라고 지금 좀 클래스라고 넣어주고요. 뒤에 좀 예, 여기 안 보일 건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print annotation이 적용이 됐으면 요 annotation을 예, 객체로 가져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의 제목을 출력하기 위해서 메소드 get next 메소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름을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요 메소드에 적용되어 있는
애노테이션에 엘리먼트 넘버와 그 value라는 엘리먼트 값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가 가로선, 가로선을요 긋는데 우리가 이제 가로선을 빼기 해서 여러 번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빼기라는 기호를 문자열로 밸류에다 넣어 놓고요. 넘버가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프린트문으로, 프린트 ln 아닙니다. 프린트는 줄 바꿈 없습니다. 찍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출력할 때 바로 뒤에다가 연결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쫙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 애노테이션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애노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그 메소드 적용된 애노테이션 적용된 메소드 일단 이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애노테이션의 엘리먼트 값을 이용해서 가로선을 쫙 처리를 해준 거죠. 뭔가 실행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메소드에 대한 이런 이제 가로선, 분리선, 구분선을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는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메소드 점 인보크 해가지고 메소드는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소드 메소드 안에 실행문 있어요. 여기 보면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실행 내용 1, 뭐 실행 내용 2, 실행 내용 3을 각각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요 try 블락에 있는 요 메소드.invoke 요 놈입니다. 메소드 객체의 invoke고 실제 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서비스 객체를 이제 매개변수 값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메소드 1부터 3까지 있는 그런 문자열은 이제 여기서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저장하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실행하시면 메소드 1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점선 출력하죠. 요 점선 출력하는 부분, 요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서비스에 보시면 이 그 애노테이션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점선이 나올까? 요 애노테이션에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자 value 그 엘리먼트 값으로 빼기 줬죠. 그래서 빼기가 15번 찍힌 거예요. 요때 이제 value와 넘버가 디폴트 값으로 주죠. 그래서 애노테이션에 매개변수 값이 없으니까 빼기를 15번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실행 결과 요 놈도 메소드 2 출력하고요. 별표를 또 뭔가 출력해주죠. 그러면 요 부분은 요 두 번째 메소드에 요 별표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 애노테이션의 매개변수 값으로 별표를 주면 요 별표가 기본 엘리먼트 밸류에 저장이 되고 빼기 대신에 별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넘버 값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15죠. 그러면 이렇게 별표 15개를 찍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메소드 3 같은 경우에는 샵이 들어갑니다. 그죠? 샵이 출력이 되고 밸류 값으로 샵이 들어가고 넘버가 20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자 출력할 때 세 번째 메소드명 출력하고요. 포문에서 자 넘버 20입니다. 그죠? 0부터 20보다 작을 동안 총 20번 요 시스템.out.print 해서 print annotation.value 밸류가 뭡니까? 샵이었죠. 샵을 넘겨줬죠. 여기 샵을 넘겨줬죠. 요게 이제 value라는 엘리먼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샵을 20개를 쫙 이렇게 그어서 구분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노테이션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애노테이션 이해하시는 거는요. 다른 예제 필요 없고요. 지금 이거 하나 있죠. 요 하나를 제대로 100% 이해하시면 실제 그 뒤에 그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그런 건 이제 나올 때 그 설명을 보시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자, 이렇게 해서 요 그 애노테이션 실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